디자인 싱킹에 대한 AI 리터러시와 디자인 싱킹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선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한 쭉 맥락을 쭉 정리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의 진행하는 거를 이제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에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정제를 했어요. 데이터 정제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 수집한 거를 내 방향에 맞게 그걸 정리를 하는 걸 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생성형 모델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쭉 들어오면서 1, 2년 사이에 이제 업무 환경이 싹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고 정제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과정을 생성형 모델한테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한 거가 뭐 방대하면 방대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 챗GPT나 아니면은 뭐 요즘 리튼도 쓰고요. 뭐 학생들은 리튼을 많이 써요. 나이 제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은 리튼 AI 같은 경우는 이제 14세 이상이면 쓸 수 있고요. 챗GPT는 18세 이상인데 14세 이상이 쓰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다 18세 이상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넣어요.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생겼다. 그리고 학습을 시킨 거를 생성을 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조로 나뉘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관광객, 그다음에 반려동물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주어지고 5조가 아이디에이션을 한 거예요. 아이디에이션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장애인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서 이야기 도출된 걸 들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업기획안을 만드는 걸 한 2, 30년 하고 한 5, 6년 동안 그 사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듣기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싹 돼요. 이것도 능력이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싹 머리로 해보니까 이 팀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역할은 이 역할인 것 같아요. 누군가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렇게 분석해 줬을 때 내 머릿속에 싹 나의 경험과 이렇게 버무려져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나만이 가진 노하우잖아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이 팀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 팀은 이렇게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파리할 적 없는 택시 기사가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페르소나를 한 거죠. 운전기사인데 운전하고 다니지만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승객들하고 장애인 운전기사들을 매칭해줘서 장애인인 그 운전기사들이 좀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장애인 택시에 그 운영하는 운영자라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에 맞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락처를 등록하는 기능.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기구를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돼야 되니까 장애인을 위한 기구를 판매하는 몰, 홍보하는 몰,
그 다음에 이제 몰이 연결되고 관련 업체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담은 웹앱을 만들기 위한 기획안. 내가 필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학습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학습 내용이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획안이 표현 내가 받고 싶은 데이터죠. 정보죠. 안과 상세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웹 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구조. 그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GPT한테 일을 잘 시키려면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알아야겠죠. 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작성해줘. 와이어 프레임은 뭐냐면 장표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장표마다 이 앱이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이렇게 장이 있어야지 첫째 장 들어갔을 때 어디를 누르면은 1로 가고 어디를 누르면 2로 가고 어디를 누르면 3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자, GPT라는 거를 우리가 생성형 모델을 이용하는데 자기의 전문적 내용과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만 해요. 예. 그래서 전문성이 없으면 GPT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도구는 아니에요. 검색이 더 좋아요. 그럴 때는. 예, 그럴 바에.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이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잘 내가 학습시켜주고 기초 내용을 학습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나 이거 원해. 기획안 원해. 기획안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와 와이어 프레임을 원해 라고 명확히 지정을 해주면 잘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쭉 그 앱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정리를 쭉 해줍니다. 와이어 프레임까지 그렸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거. 이제 여기는 한 단계의 어떤 첫 장이 되는 구조를 내가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첫 코드를 낀 거예요. 말하자면 개요 같은 식으로 딱 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단계 끊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을 그려줬지만 실제 이 안에 그림을 넣어줘야 될 어떤 컷 바이 컷이라고도 하고 뭐 그 이미지 컷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영화적 요소로는 컷 바이 컷이라고 하거든요. 컷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앱을 설명하는 지금까지의 학습을 시켰죠. 그러면은 이 앱을 설명하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3개를 추천해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내가 프롬프트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학습을 충분히 시켜줬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학습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3개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걸로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3개를 추천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에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물론 이제 3개 다 이제 해봐야겠죠. 해서 어디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냐면 저는 이제 물론 유료 버전이 없는 분들은 미드저니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무료 버전을 쓸 때는 이제 뭐 리튼에서 AI 이미지로 쓸 수도 있고 그죠? 코파일럿에서 디자이너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두 가지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미드저니 이제 가입이 돼 있으니까 미드저니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그냥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가서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했던 건데요. 자, 여기서 슬러시 치고 이미진을 둘러서 프롬프트를 치라고 하면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엔터를 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프로세스를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제작자니까 머릿속에는 컨텐츠 제작하는 과정이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게 딱 생기면 어떠한 작업에서 여기에 이 기능을 넣으면 되겠다 하는 게 저는 되게 빠르게 저한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잘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얘는 되게 추상적으로 그려줬네요. 그죠? 예,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뭐 장애인을 위한 무슨 앱이나 웹을 만드는데 너무 리얼하는 것도 또 그러니까 뭐 은유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생성해서 몇 번에 거쳐서 이제 이 작업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하겠죠. 그죠?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걸 그려낼 때까지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씩 삭제하고 수정하면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3번 U3 U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사이즈 업을 해가지고 얘를 키워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이제 약간 정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를 이제 인간이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에 대한 뭔가 방향을 정하는 거는 인간이 하거나 설정하거나 계획하거나, 근데 생성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걸 이제 기계가 많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잘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내가 정제는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제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져와서 얘를 앱에 맞춰서 이제 자동으로 집어넣죠. 이거는 사실 아직 기계가 완성도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내가 이제 포토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적당히 앱에 맞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건 이제 본인의 역할로서 이제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내서 이제 앱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정보가 구조적인 정보죠. 위에 보면은 이 내용이 구조라는 게 이제 메뉴. 그죠? 메뉴들이니까 이제 이 하나하나 항목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건 상세해야 되고 어떤 건 그냥 좀 적당히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자, 업체 정보는 상세해야 되죠. 그래서 업체 정보를 가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는 실제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 다시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객 정보에 대한 뭐 일부 정보를 말하자면 예시 정보를 만든다. 가짜 정보를 한 3-4개 정도 만들거든요. 작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가짜 정보면 안 되는데 앱을 작업하기 전에 이 틀을 맞추기 위해서 가짜 정보 한 3-4개를 만들어서 넣어봐요. 예. 그런 용도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캐릭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야겠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뭐 여기서는 뭐를 찾았나 볼게요. 여기서는 뭐를 찾았냐면 자, 이제 팩트 체크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 사업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죠. 앱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장애인 택시 기사라는 그 타겟이 실제 존재하는가라는 것도 의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장애인 협회나 일을 하지 않는 한 장애인분들이 택시 운전사를 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알아보는 건 어디서 했냐면 리튼에서 했어요. 리튼. 왜 그러냐면 리튼은 AI 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AI 검색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AI 검색이 있어요. 자, AI 검색을 설정해서 내가 어떻게 먼저 학습을 시켜야죠. 얘도 학습을 시켜야 돼요. 어떤 걸로 학습을 시키냐? 방금 전에 했던 걸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가서 똑같이 자, 요 앞부분 내가 주제 내용을 잡았던 거, 컨텐츠 내용을 잡았던 걸로 여기에 학습을 시킵니다. 똑같이. 자, 학습을 시키면 자, AI 검색에서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장애인 운전기사가 있느냐. 근데 처음부터 장애인 운전기사가 있냐 물어보지 않고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방향을 명확히 여기에 개요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도 학습을 시켜줘요. 자, 내가 하려는 게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 AI 검색은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하게. 포털 사이트의 검색은 학습 단계라는 게 없어요. 생성 단계라는 게 없어요. 네. 그냥 검색이에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은 그냥 내가 정확한 단어를 쳐야 그 답이 똑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검색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김강섭이라고 치면 김강섭이라고 된 걸 찾아내는 게 검색 사이트의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 띄고 강 띄고 섭 띄고 학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검색 사이트는 김강섭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색 사이트의 입장에서는 김강섭이 붙어 써진 것과 김 띄고 강 띄고 섭 띄고 쓴 그 글자는 다른 글이에요. 왜냐하면 띄어쓰기라는 거는 이 검색에 그 김강섭에는 없잖아요. 그게 검색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으면 검색에서 제외되거나 그 멀리 인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비슷한 거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검색에서 한참 뒤에 나온다든가 그런 식인 거죠. 자, 검색 사이트는 뭔지 아시죠? 근데 생성형 모델과 이 분석형 이런 모델은 내가 김 띄고 강 띄고 섭 띄고 해도 얘가 김강섭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그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검색이라는 기능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검색 사이트에서 그 요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찾아주면 생성을 하면서 뭐를 찾아주냐면 이렇게 생성하게 된 근거 내용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위에 내가 정확한 정보를 넣어준 만큼 얘가 어떻게 돼요? 더 정확히 제안 추가적인 질문 방법을 제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위에 질문을 그냥 장애인 택시기사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 추천하는 질문이 조금 더 어긋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앞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얘기는 누가 잘해요? 챗GPT가 잘하잖아요. 그걸 쓸 건데 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일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좋은 질문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 그게 있거든요. 진짜 문제를 찾는 거.
그래서 진짜 디자인 싱킹에서 진짜 문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나온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해하고 데이터 수집한 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한테 맡기지만 그냥 내가 뭐 물어본다고 해서 좋은 진짜 문제를 얘가 그러진 않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강의하러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다고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인공지능보다 똑똑해지는 거는 이제 인간은 끝났고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건 이제는 상상하지 않는 게 좋고 근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저 기계를 일을 시키려면 나도 똑똑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릇이 작으면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잘만 쓰면 기계는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진짜 문제를 파헤쳐서 나오게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제가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면 밑에 이제 그 진짜 문제가 도출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 택시 기사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쭉 찾아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장애인 택시 기사가 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경로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 앱 제작은 만들면 쓸 사람은 있겠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건데 PPT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PPT를 만들 건데 자, 얘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학습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찾았어요. 진짜 문제를 찾았으면 이제 이거를 저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 파워포인트하고 웹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지금까지 학습된 내용을 기획하는 내용을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진짜 문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질문 5개를 추천해주고 대상자 페르소나에 3개를 추천해주고 해당 추천된 페르소나 대상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해보면 좋을지 작성해줘. 이제 이게 말하면 이제 본론인 거죠, 본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페르소나에 의해서 진짜 문제는 자,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피곤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문제를 찾았는데 이렇게 질문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5가지 해주고 이제 페르소나 디자인 싱킹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이제 실제 배우처럼 경험해 보는 게 디자인 싱킹이에요. 그러면 내가 김순경이라고 가정하고 그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남성 순찰 경력이 10년인 페르소나를 한 거예요. 어떤 그 캐릭터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말하자면 가짜 하나의 캐릭터 이렇게 이제 페르소나를 해죠. 그러면 자 지금 상황은 장시간 순찰 근무로 인한 만성 피로와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실천이 어려워. 그래서 경험을 어떤 걸 하면 좋냐? 김순경이 바쁜 하루 동안 간단한 건강식을 선택하고 순찰 중에 촬영해서 스트레칭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해보는 거죠. 차 안에서
해보면서 차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지 하는 것들을 내가 실제 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식이 뭔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도시락처럼 만드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주제를 도출한 팀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웹앱 서비스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와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5가지 질문. 이거는 이제 아까 이거는 노인들 일자리 부분인가 본데 잠시만요. 이거는 노인들 일자리 매칭인데 노인들 일자리 매칭에 일자리 관련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기술 사용 시 가장 불편한 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편리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 페르소나는 68세의 김정자님으로 배경은 어떻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경험해보라. 이렇게 이제 페르소나를 정리해주죠.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작성할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자가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내용 또 그 표지 포함 7장으로 작성하고 해당 슬라이드마다 발표자가 말할 스크립트를 정리해줘.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하면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자가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내용 표지 포함 7장. 7장으로 한 이유는 무료 버전이 7장이라고 해요. 예, 무료 버전이 7장으로 작성하고 해당 슬라이드마다 발표자가 말할 내용을 스크립트로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자, 노인 일자리 분야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5가지 항목에 대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노인, 어린이, 장애인, 반려동물, 그 다음에 관광객 이렇게 이제 5가지 항목을 하고 팀별로 하고 있는 과정에 예전에는 디자인 띵킹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인간이 다 생각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AI 리터러시를 넣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 단계를 지금 말로 해서 지금 30분 이내에 했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통은 2, 3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하고 2, 3회 정도는 수업을 해야 이렇게 도출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 어제였죠. 어제 2시간 동안 해갖고 이만큼 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딱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쭉쭉 뽑아주니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선수일 수도 있어요. 각 분야에서.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과제도 드리는 거고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자, 슬라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뭐 여기 보시면 뭐 4번 슬라이드는 뭐고 5번 슬라이드는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복사를 해요. 자, 이 부분만 이거 슬라이드 정리한 거 부분만 복사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감마를 들어가세요. 감마.
감마.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또 이 자료는 제가 다 공개해 드리고 오픈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감마를 들어가는데 이제 감마에 저도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는 거 어려워하니까 처음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 여기 그 사인 업 포 프리가 그 무료 버전으로 회원가입이에요. 자, 무료 버전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지메일, 그래서 지메일을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지메일은 클릭하면 연결이 쉽기 때문에 자, 지메일로 연결하겠냐? 오케이. 제가 지메일이 몇 개가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작업 공간을 개인으로 해서 만들기.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든 개인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렇진 않은데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 업무용으로 하면 뭐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뜨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용으로 처음에 해보실 때 연습으로 하세요. 해서 시작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떠요.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디자인 싱킹 과정 없이 내가 그냥 인공지능한테 다 맡길 거면 여기서 그냥 인공지능한테 질문해서 뭐 간단하게 진짜 막 큰 생각 없이 그냥 그 노인들 일자리 매칭하는 앱을 만들려고 해. 그걸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줘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줘 하면 여기서 다 생성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챗GPT로 했잖아요. 그럼 텍스트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붙여넣기에 아까 복사해 왔죠? 슬라이드 붙여넣기를 해요. 자, 이게 몇 개까지 되냐면 5,000 토큰까지 돼요. 무료 버전은 여기 400점을 처음에 줘요. 400점. 400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40포인트 지금 깎여요. 40포인트. 그러니까 한 10번 해볼 수 있어요. 그냥 해보면서 아 진짜 이거 해가지고 돈 벌 것 같으면 쓰시고 이거 해갖고 돈 못 벌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다음으로 눌러요. 다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어제 연락이 왔는데 2기 때 공부하신 분이 저기 경력 단절이었다가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챗GPT 배우기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써먹었다고. 자기가 쉬는 동안 GPT 배운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상황이 그래요. 1, 2년 사이에 업무 현장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오죽하면 저같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 엄청 바빠요 요즘. 선생님들 가르치랴 학생들 가르치랴 여기 와서 또 가르치랴 어우 막 GPT 강의가 엄청납니다. 하여튼 좋은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를 하시고 8장까지 그래서 슬라이드 7까지 해서 40포인트 여기 보면 가입하니까 여기 400포인트 크레딧이 나오죠. 밑에 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0포인트가 없어진다고 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어떻게 할 거니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니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틀에서 내가 뭐 이런 모양을 하겠다 이제 모양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기계가 다 알아서 했죠. 정제하는 부분에서 내가 의사결정하는 건 인간이 하는 몫이에요. 여기서 감각은 이제 인간의 감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요런 내용으로 요렇게 좀 하고 싶다. 좀 이런 거. 요거 괜찮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마음인 거죠. 그죠? 인간 마음인 거죠. 그래서 생성을 누릅니다. 생성을 누르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면
1분도 안 걸리네요. 예, 생성을 해줍니다. 예, 인터넷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쭉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내용을 이제 내용 수정하는 과정은 이제 여기선 설명 안 할게요. 물론 이제 내용 수정을 사람이 해야겠죠. 예. 자, 그래서 다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 점점점 돼 있는 데를 눌러요. 그래서 열 개까지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점점점 있는데 눌러서 여기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 내보내기를 눌러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쓰고 고정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수정할 수 있어야지 호환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누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그 두 개의 글꼴이 있어요. 이 글꼴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 주는 거를 잊어버리면 여기에 만들어진 틀이 깨져요. 그래서 폰트 설치하는 것도 의외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집에서 열심히 예쁜 폰트로 만들어 갖고 현장에 가면 다 깨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폰트 두 개 이렇게 깔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로 이제 다운로드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된 걸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이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 콜론은 없애야겠죠. 콜론은 이름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콜론은 특수문자라 이름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콜론을 삭제해주고 엔터 누르면 이제 이 PPT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PPT에서 이제 수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환성도 좋죠. 자, 이제 이렇게 호환성이 좋은 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PDF를 만들어줘요. 자, 내보내기를 눌러서 자, 얘를 이제 PDF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노인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PDF 만들어줍니다. 네. PDF를 만들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PPT를 아까 내가 정리한 여기 노인에다가 같이 저장을 옮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폴더 구조를 내가 이 생성한 PPT와 PDF를 여기 한 폴더에 이제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은 내 생각의 구조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 데이터 관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관리에서 내가 생각한 구조를 폴더링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해서 그 집에 가면은 이제 책꽂이 있죠. 책꽂이 보면은 어떤 분은 색깔별로 꽂아 놓죠. 그죠? 어떤 분들은 파일이 내가 뭐 어떤 영역별로 이렇게 정리할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대로 폴더 구조를 여기에 컴퓨터상에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 넣고, 자, 이건 만들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 웹 앱이 중요하죠. 웹 앱. 이거는 발표 자료고, 웹 앱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처음에 여기 웹 앱 기획안 있죠. 그죠? 처음에 웹 앱 기획안, 이렇게 웹 앱 기획안 요거 있죠. 처음에 질문했던 거 요거를 쭉 데이터를 내려봐요. 내려보면 여기까지 웹 앱 기획에 대한 내용까지 카피를 해요. 자, 웹 앱 기획에 대한 텍스트가 됐죠. 자, 이거를 아까 그 감마로 가요.
자, 거기서 처음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똑같이 텍스트 붙여넣기. 방금 복사한 거 이거는 웹 앱 기획하는 내용이에요. 웹 앱 만드는 거. 그 내용을 생성한 걸 그대로 넣어줘요. 그리고 얘로 웹사이트 만들기로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 보면 아까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로 생성했죠? 자, 얘는 웹사이트 만들기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있죠? 예, 문서로 만드는 건 책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웹사이트 만들기 해서 계속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얘를 카드를 뭐 9장, 여기 이제 9장까지가 무료라서 얘는 9장으로 해서 얘도 40포인트가 절감이 돼요. 자,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선택을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요거였나? 아닌 것 같은데 요거였던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생각한 그 뭘 만들고 싶은 것만 정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기계가 다 하죠. 뭘 만들고 싶은지만 정확히 내가 정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내가 수정 보완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정리해준 거를 게시를 누릅니다. 여기 보면 게시.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게시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누르면 인터넷상에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볼 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오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게시를 해볼게요. 게시를 누르면 사이트 보기를 누를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게 사이트가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이제? 예. 홈페이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고, 오늘 그걸 하는 게 과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게 과제예요. 근데 과제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감마 가입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질문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얘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오늘 이메일로 보내줘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자, 할 수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저는 이제 정리하는 걸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한 걸 어떻게 콘텐츠화 하냐면 얘가 이제 내 콘텐츠가 돼야 되잖아요. 콘텐츠. 콘텐츠라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별로 나눠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수업을 해 라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했던 게 경로당 팀에서 이름을 팀명을 정하라니까 경로당으로 이런 장난질 하지 말라니까 경로당님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걔네들이 나한테 다 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예. 자기네들이 컨셉은 어떻고요 이런 얘기는 얘네들이 다 연구를 해서 2시간 동안 연구한 건 나한테 말한 거예요. 나는 그것만 정리해서 뭐만 해주는 거예요? 생성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함께 이 연구를 했다는 걸 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그 사이트를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줄 때 이제 보기 좋게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기능이 좀 있는데 북마크로 넣어줄게요. 북마크 기능으로 이쁘게 넣어주려고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설명이 나오죠. 예, 여기 누르면 그 앱으로 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웹앱으로 뚝 누르면 웹앱으로 가죠. 바로. 예, 오픈이 된 거예요. 이거는 편집 툴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누르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게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인터넷상에. 자, 그 다음에 PPT 자료 만든 것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과제를 줬냐면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을 시키는 걸 잘해요.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교수님들도 제가 가르치고요. 참 재밌어요.
이것도 능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슬래시 누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 하셔야 돼요. 밑으로 내리면 PDF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PDF 링크가 있는데 PDF를 업로드하면은 이런 노션이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돈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싼 데를 이용하는 거예요. 데이터 업로드하는 용도로 싼 건 구글이에요. 구글 드라이브는 15기가가 무료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20메가가 무료예요.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링크를 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내용을 이 내용을 웹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쪽에다가 이제 넣어줘요. 이렇게 폴더 관리를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기업에서 폴더 관리하는 전산실장이었으니 뭐 예, 제가 30살 때 전산실장을 하면서 이제 병원이나 이런데 저 전산화 작업하는 일을 한 10여 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더 관리하고 정리하는 건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션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한번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 PDF에 여기 공유가 있어요. 공유하기를 눌러요. 그래서 제한됨이 아니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는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한 사용이라고 하면 5분만 더 하고 10분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한된 사용이라고 하면 이메일을 초대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는 이 오픈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링크가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뷰어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 작성할 수 있게,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해요. 편집한다는 얘기는 오픈하는데 편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뷰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링크 복사를 해요. 링크 복사. 자, 링크 복사를 하면 이제 링크가 복사된 걸 이제 아까 작업하던 이제 이 노션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 PDF 임베드 하겠냐? 그러니까 임베드와 업로드의 차이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업로드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 용량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노션은 20메가 무료인데 금방 찰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내야 되니까. 그러지 않게 얘의 좋은 점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임베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임베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컨트롤 V 한 다음에 임베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올린 것처럼 얘가 딱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예쁘게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줘야겠죠. 이 모양을. 그러면은 얘가 한 3장 정도까지 보이게 이렇게 쭉 내려줘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이쁘게 떨어지죠. 예. 자, 그러면 발표 자료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웹에 한 사이트 넣어주고 이제 왼쪽에 그 팀별로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는지 자기들이 이제 정리하게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요. 제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상품화해서 진짜 만들지 안 만들지는 그 팀에서 이제 결정해야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딱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 팀이 이걸 실제 만들어서 앱을 출시할 건지 아닌지는 이제 의사결정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생성형 모델을 활용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쫙 훑어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 10분 지금 8시
지금 몇 분이죠? 55분이죠? 8시 10분까지 넉넉히 쉬시면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서 뭘 생성할지 문장 하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생각 안 나요. 그런 분은 제가 지정한 거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본인 생각에 나는 이 질문으로 오늘 감마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웹앱 하나씩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거 그거가 이제 쉬는 시간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하나 지정해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쉬었다가 하고 정리 좀 다시 하겠습니다.